반갑습니다. 저는 일상교당 고산 문향어 교무입니다. 자, 인사해 볼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박수.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Watch your step, 너의 스텝을 잘 봐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하철같이 경사가 급한 계단을 내려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위에 낙상주의 라는 글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영어로 Watch your step, Watch your step 이라는 글 보신 적 있으시나요? 네. 자, 그 낙상주의라는 말은 떨어지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방법은 없고 떨어지면 다치니까 조심해, 이 정도 표현이라면 서양 사람들은 그거를 Watch your step, 너의 그 스텝이 꼬이지 않도록 잘 바라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똑같은 표현인데 그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결과 중심적으로 조심해 이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네 발걸음이 꼬이지 않게 해. 거기에 참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저는 그걸 연말을 해보니까 이게 그 우리 유형 공부의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에 들어있네. 와칭이 핵심이구나. 뭐를 유념한다고 스텝을 내가 꼬이지 않도록 어떻게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몸에게 맡겨놓으면 발걸음이 알아서 내려갑니다. 근데 그것을 봐주기만 하면 맞게 가는데 그때 내가 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이제 발걸음이 헛디디게 되면 이제 낙상 떨어져 다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와칭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Watch your step. 와치, 이원상, 보는 것이 곧 이원상이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원상이 눈을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코를 사용할 때, 입을 사용할 때, 몸을 사용할 때,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그 봐주는 것이 그 중에서 6개 중에서 가장 핵심이 와칭에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말에도 이 본다는 말이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군 중에서도 눈이 대표적인 기관이지만 우리 말에도 보는 것은 당연히 봄이죠. 근데 들어보는 것도 들어봐.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봄. 또 냄새도 맡아보는 것도 냄새 맡아 이러지 않고 냄새 맡아봐. 맡아봄. 또 먹는 것도 먹어봄. 먹어봐. 말해봐. 다 봐야 봄이 들어있어요. 이 와치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정토도 무슨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 봐봐 그런 말을 잘합니다.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지난번에 그 인터넷 영상에 봤는데 한 개그맨이 충청도 사람에게 묻습니다. 형님, 내가 지금 스케치북에 무슨 말을 썼는데 무슨 말 썼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답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대부분 뭔 일 시작하려면 가만히 있어봐 그런 말을 잘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저도 하면 가만히 있어봐봐 이런 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다, 봄이라는 말이 사실은 동양과 서양에서 다 공이 쓰이는 말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 중에 우리가 봄을 왜 봄이라고 할까요? 다른 이름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 봄을 봄이라고 하는 것도 땅을 뚫고 이 새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 그 봄이라는 계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본 것이죠. 양기운이 막 이렇게 이르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스프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같은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아니, 비설, 신, 의잖아요. 뜻, 눈, 귀, 코, 입, 몸, 마음, 뜻은 곧 생각입니다. 뜻, 의자.
마음이 동하여 가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이 마음 공부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 안에는 몸 공부가 이미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란 말 자체가 옛날 고어에는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 아니, 비설, 시는 요거는 몸 공부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은 마음 공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그러면 잘 이제 다스리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생각이 하루에 몇 번 합니까? 생각을 한 몇 번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 옛날 말에 뭐 이렇게 오만 생각을 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5만 번 한다고 이제 옛날에는 본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농경 시대라 5만 번이면 아마 충분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정보화 시대니까 요즘 사람들은 몇 번 할까요? 그 서양 미국의 이제 그 대학에서 이 뇌에다가 이제 찍어가지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변화하는 것을 해보니까 보통 7만 5천 번에서 8만 5천 번 사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8만 대장경이라는 것도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을 8만 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치가 8만 번 전후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적게 생각한 거죠. 5만 번. 자, 근데 우리 생각이라는 게 한번 봅시다. 생각의 속성이 있어요. 생각은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생각은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특성이 있죠. 마치 저 구름이 어디서 생겼는지 생겼다가 바람 부는 거에 따라서 막 움직여지죠.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생각이 또 구름끼리 모여가지고 뭐 시커먼 먹구름이 커지면 비가 오는 것이고 그러는 거죠. 자, 그렇듯이 또 샘물이 밑에서 샘물이 솟아나는데 끊임없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샘물이. 그럼 샘물이 솟아나서 어떻게 돼요? 그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죠. 끊임없이. 그래서 흘러서 뭐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똑같아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샘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생각의 속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동물, 우리보다 힘이 센 동물들에게 잡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본능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조심하고 조심하는 이것이 아주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나는 아니죠. 그렇지만 현실을 창조하는 우리가 실행을 하게 하려면 생각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이 마음이라면 마음 공부는 결국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을 잘 다스리게 하는 비법이 우리 정전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에 종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딜까요? 원불교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자신할 만한 수행법, 원불교적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 무엇일까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는 유문현 대조법이라 믿습니다. 유문현 대조법이야말로 작업주사를 잘하는 물 셀 틈 없는 수행을 하게 하는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기죠. 오죽하면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를 모르는 그 당시의 제자들을 위해서 콩으로 조사하게 하는 태조사법이라도 하라 하셨을까요? 우리가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상시훈련을 하고 그것을 일기로 점검하라고 하셨죠. 그 일기법의 핵심도 실제는 바로 유문현 대조입니다. 유문현 대조를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을 일기, 상시일기로 쓰고 그것의 결과가 조행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문현 대조가 모든 공부의 기본기이고 바탕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작이자 끝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기본기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종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강조합니다. 그 손흥민 선수는 그 아버지가 그 처음 가르칠 때 그 형하고 둘이를 가르쳤는데 그 기본기만 닦는데 7년 동안 연습만 시켰대요. 어떤 연습일까요? 드리블 연습입니다.
이 공이 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냥 무한 반복을 시켰다고 해요. 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 기본기가 갖춰진 사람이 그 크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유념이라는 것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을 유자에 생각할 염자입니다. 생각 있는 마음이고 무념은 뭐겠어요? 그러면 생각 없는 마음이죠. 일기법의 유무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중에 이제 유념과 무념 같이 볼 때는 또 다른 개념이고요. 일기법에서 유념과 무념만을 지금 좁혀서 얘기하면 공부는 생각을 잘 다스리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구나 하는 자각이 오죠. 그리고 이 유념 공부가 이제 일상 구체적인 육군 동작에서 잘 되면 파로무시선법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유념을 정전 상시일기법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유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을 유념이라 하고, 무념은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결국 핵심은 뭐예요? 취사하는 주의심이네. 이게 밥 짓는 주의심, 취사가 아니고 취하고 버리는 주의심이에요. 뭐 밥 짓는 주의심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밥 지을 때도 잘 유념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거 밥통 누르는 것도 엉뚱하게 누르면 엉뚱한 밥이 나오니까 그것도 다 뭐 전혀 엉뚱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취하고 버리는 주의심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취사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자, 주의심은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주의라는 말을, 자, 주자가 물될 주자예요. 그리고 뜻 의자입니다. 생각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생각을 들이댄다는 게 주의인데, 주입하고 의지, 생각을 들이댄다는 건데, 우리가 아전인수란 말 들어봤죠? 내 눈에 물대기, 흘러가는 물이 있는데 이 내 눈에 물을 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을, 흘러가는 물 옆에 물꼬를 틀어서 내 눈에 이렇게 물꼬를 틀어줘야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작업을 해줘야 돼. 그거 안 하면 절대 물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이 물을 댄다는 뜻이에요. 물댈 주자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가 주입한다, 생각을 뇌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이 주입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만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그 중에서 그 오만 생각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하기로 한 일, 또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생각 중에서 딱 요긴한 생각, 취해야 할 생각과 버려야 할 생각을 잘 잡아서 그 방향을 돌려놓는 거죠. 내 눈에 물을 대듯이 생각에 필요한 생각을 끌어대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유념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복습해 봅니다. 자, 이것만 이제 반복하는 게 watch your step하고 이 지금의 이 유념, 취사하는 주의심, 뜻을 들이대는 이걸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주의는 정기훈련 11과목 가운데 상실기, 주의, 조행 세 가지 작업주사 과목이 있는데, 상실기와 조행을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생각을 다스리는 게 마음 공부라고 했는데, 그러면 생각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생각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사라진다. 마치 흘러가는 구름이 끊임없이 생겼다가 바람 부는 대로 갔다가 또 사라지는 것처럼, 또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오잖아요. 솟아나오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지 않죠. 또 이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생각의 속성이 그런 비유를 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속성은 뭐냐? 생각은 일어나면 그러면 꼭 둘로 나누어져요. 이걸 생각의 이원성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생각이 나오면 거기서 또 음양으로 또 나누어지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두 갈래 길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고민하다가 왼쪽 길로 들었어요. 또 들었으면 또 여기서도 또 둘로 나뉘어져. 또 둘로 나뉘어져. 그러니까 이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성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그냥 오만 생각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그 오만 생각에 빠져 사는 게 이게 이제 보통 중생들의 삶이란 거죠. 그래서 아마 배우가 했던 노래 중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길 삼각지엔 비만 내린다. 이 노래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때는 뭐 뭔 소린가 그냥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의 속성을 알고 보면 그러구나. 내가 일로 갈까 저리 갈까 늘 고민하다가 또 가가지고는 아유 차라리 돌아갈까 이 생각이 막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 갈래길 삼각지에는 비만 내려. 이 갈팡질팡 하는 그런 우리 중생들의 모습을 이 노래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유념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그 때와 곳과 상황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실행한 것을 유념이라고 하고 때와 곳과 상황에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무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유무념을 실제로 우리가 대표적인 수행법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이 내면화 그리고 현실에서 응용을 잘 못하는 것은 너무 수행을 일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모든 일, 무슨 일에나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 이런 표현 때문에 일 중심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유무념을 일에만 적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기훈련 11과목의 가운데서 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제가 육군을 동작할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육군이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5가지 감각과 생각을 말하죠. 또 경의편 23장에서 정산용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풀어주시기를 일용행사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일을 할 때 생각 있게 하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편 23장이죠. 이 육군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려면 일어나는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사용할 때 생각이 함께 하라는 겁니다. 오감, 5가지 몸의 감각이 이 움직이는 것을 생각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념 공부예요. 그래서 정산용사님께서 경의편 2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른바 볼 때에도 생각 있게 보라. 들을 때에도 생각 있게 들으라. 말할 때에도 생각 있게 말하라. 육군 중에 이제 3가지만 얘기했어요. 또 시간적으로는 동할 때도 생각 있게 동하라. 정할 때도 생각 있게 정하라. 그리하여 비록 찰나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갖자고 하셨어요. 유장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아마 육군을 다 이제 표현했다 그러면 냄새 맡을 때 생각 있게 맡아라. 먹을 때도 생각 있게 먹어라. 그 맛을 느끼는 생각, 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손끝, 발끝, 몸을 움직일 때, 걸을 때는 이 발바닥이 땅에 닿는 이 감각을 느껴줘라. 생각을 할 때 생각 있게 생각해라. 이게 온전한 생각이에요. 온전한 생각이라는 생각 있게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자, 결국 유념 공부는 마음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종합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과 생각의 육감이 둘로 나눠지면 안 돼요. 하나가 돼요. 이게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되고 비빔밥이 돼야 돼요. 감각을 알아차리는 한 생각이 곧 유념이고 이 유념으로 이를 당하여서 정의는 기어이 취하고 불의는 기어이 버리는
실행력을 얻어서 취사력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자, 마음 대중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까 경위편 23장에서 밝혔듯이 보는 데에도 생각 있게 보고, 시각이죠. 듣는 데에도 생각 있게 듣고, 청각이죠. 말하는 데에도 생각 있게 말하고, 미각이죠. 통할 때에도 생각 있게 통하고, 정할 때에도 생각 있게 정하여 비록 찰나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수지하는 공부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상시 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12조목을 정했죠. 그 12조목이 전부 다 주의할 것이에요. 상시 응용 주의사항은 뭡니까?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죠? 석반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결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의와 유무념은 이게 둘이 아니에요. 같은 뜻입니다. 주의나 뜻을 들이대는 거나 있을 유자, 생각할 염자, 생각이 있는 것이나 같은 얘기예요. 주의와 유무념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시선법에 경제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할 때 염두, 그 모든 생각, 오만 생각 중에서 49,999는 쓸데없는 생각이고 하나, 제일 머리에 있을 염두가 그 뜻이에요. 제일 첫 번째 생각, 최우선 생각이 염두에 잊지 말고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낙상주의, watch your step, 그 계단 내려갈 때 그 바라보게 하는 그 마음의 방향에 물꼬를 틀어주는 게 이게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일 중심을 하다 보면 절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watch your step, 너의 스텝을 잘 바라보는 것에 다 모든 비법이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watch your step, watch your listening 들을 때, watch your 냄새 맡을 때, watch your smelling, watch your 먹을 때 뭐예요 영어로?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결국 그래서 요즘 그 왓칭이라는 책이 아주 히트가를 쳤는데 이게 사실은 이분이 우리 교례는 몰라도 결국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요즘 말로는 서양의 현대 이런 명상가들은 유념이란 말 대신에 요즘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아차리는 것이나 유념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와칭,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봐줄 때 알아차려주고 내가 듣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유념이 되는 것이죠. 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듣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금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이 유념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당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하라고 이거를 이제 유무념, 우리 교당 유무념 조목이에요. 그리고 자기 얼굴 표정 알아차리는 거. 얼굴 표정 알아차리기 힘들죠. 왜냐하면 자기 보면 눈은 다 봐도 자기 눈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얼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얼굴 표정을 알아차릴 정도 되면 이게 깨어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watch your step도 가능해지고 watch your speaking, 스피킹하는 것을 보고 있는 자신이 될 때 훨씬 효과적으로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몸이 하는 일은 그냥 알아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자각적으로 이렇게 살고 일 중심으로만 유념을 들이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일 중심에 유념 들이대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 몸, 눈, 귀, 코, 입, 보이는 몸을 가지고 와칭을 하는
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오감을 통해서 유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생각하는 요 공부 이렇게 같이 조금씩 이렇게 진전해 나갈 때 이게 사실적인 도덕이 되지 않을까. 자, 우리가 이제 너무 일 중심으로 유무념 공부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수행도 이 시대에 맞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강론을 우리 육군을 움직일 때 응용할 때 이거를 응용을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이 시대에 맞게 하는 방법이고 더 절실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유념 공부의 구체적인 방법, 너의 스텝, 발걸음을 꼬이지 않도록 잘 봐주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